네, 박PD 수첩 시간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이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일 미디어에서 이 전 대표의 이름이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17일자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옵션을 고민하겠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어요. 10월 18일에는 헤어질 결심은 아니다,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10월 19일, 20일,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의 시점 그리고 내일 시점, 매일매일 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는 날 많은 분들이 뭐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써서 비판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정권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유승민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국정 운영의 어떤 아마추어리즘, 현재는 뭐 레임덕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을 선점하고 있는 뭐 주류 세력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아니겠습니다만, 개혁적인 보수 인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뭐 정치판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언론들이 좀 앞서가긴 하는데 보수신당의 창당 가능성을 벌써부터 군부를 짚히고 있는 걸 보니까 뭐 현재 어떤 대통령의 위기가 신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언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잠깐 짚고 가자면, 보수 성향의 언론인 조중동이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대통령에게 이른바 지적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논설위원들의 논평이나 사설들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매일같이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주로 비판하지 않았던 쪽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주로 비판을 해왔던 쪽에서는 그 강도가 세지고, 특히 적어도 예의를 좀 갖춰서 대통령을 딱 지목해서 비판하지 않았던 쪽에서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직접 꺼내서 비판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진보 진영이나 야당 쪽에서 나오는 윤석열 리스크라는 지적이 아니라 보수 진영과 여당 쪽에서 나오는 윤석열 리스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 대통령이 바뀌질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야권이나 진보진영,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바뀌지 않을 거다, 윤석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1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보수 스스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계기는 저는 재보궐선거 전후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늘 어떤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제3자가 대신 전해주는 어떤 선거에 대한 평가 정도로 뭐 차분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선거 결과를 지혜롭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정도의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라 제3자적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직접 대통령이 내가 미숙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었던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조중동이 실망하고 보수 일각이 실망했다, 보수에서 균열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당의 당직 인선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체제 2기를 보면 뭐 더욱 그런데, 그냥 윤석열의 사람들에서 윤석열의 친구들로 바뀐 이 지도부의 구성은 쳇말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 아내의 유혹이냐, 막장 드라마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냐, 결국엔 여당조차 달라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대통령실이 안 바뀌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이 바뀌지 않아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 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균열이 나고 있다, 경고를 하고 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언론도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것이 첫째고요. 둘째로는 총선 국면 앞두고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이 산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또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이 많이 보이는 양평고속도로 특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 플러스 알파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까지 합치면 이건 원래 정치 문법상 대통령이 이 특검 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아마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사안은 제가 적어도 정파적 색깔을 다 지우고 객관적인 팩트들만 나열해 보더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는 대목들이 눈이 좀 훤합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언론을 장악해서라든지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서라든지 야당이 불리한 국면들이 좀 간헐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정국을 지나서 끝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죠. 게다가 재보궐선거까지 큰 득표차로 이긴 마당에 이제 뭐 언론들이 역풍,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뭔가를 밀어붙여서 역풍이 온다. 이 역풍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즉 야당이 이제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100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이런 요구와 강공 드라이브를 막아낼 수 있겠나?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검이나 국조를 안 받으면은요,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몇몇 장관들, 눈에 가시였던 장관들 탄핵 절차 밟을 거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을 하거나, 뭐 나아가서는 이거는 만약의 가능성입니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카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민사회나 야당 일부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 탄핵 카드의 시기가 국민의힘 공천 국면과 맞물리거나 보수신당 창당의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간 어떤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여왔던 여당의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고수하면서 우리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행동한다? 아니요. 순식간에 등을 돌릴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결과가 하나가 나왔고요. 물론 일부 여론조사이긴 하나 이 하나의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집권 초반에도 20%대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다. 뭐 바이든 날리면 때 우리가 24%짜리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 집권 1년 안쪽이었어요. 집권이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 개인기로 집권 초반에 파워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집권 초니까 이해해 주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재보궐선거라는 선거가 끝났고요. 여기에서 여론조사가 20%대로 떨어진다? 이러면 나비효과처럼 다른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현재 29%짜리 여론조사가 나중에 20%대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게다가 10%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회생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2023년 연말, 올해 연말과 맞물린다면 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가지 않은 여당의 어떤 의원들께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에 동조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생각을 해보시면 탄핵이라는 것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탄핵이 언급된 게 아니라 당시 야권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순간부터 이게 나비효과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대통령 비토 여론이 거세게 불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 여당에 유리할 만한 이슈나 의제는 보이지가 않고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 자체가 없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 뭉치면 그래도 탄핵 저지선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우기고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여당 의원들을 독려해서 나와 함께 가자. 니네 까불면 수사권으로 협박한다. 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국정 지지도로 이 정도의 득표로는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정당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은 자신을 후보로 내세웠던 자신의 집안으로부터 늘 내쳐져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탈당, 출당 전례가 그걸 말을 해줍니다.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쪽에서는 여러 갈래로 등장할 균열들을 땜질하려고 하거나 축소 해석하려고 할 텐데 강물이 흘러 넘쳐서 댐이 무너질 때쯤에 돼서야 윤석열 신당이 개업한들 22대 국회는요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탄핵 저지선 100석. 과연 대구 경북만으로 가능할까요? 더 넓게 봐서 영남권만으로 가능할까요? 윤석열 신당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때도 윤석열 리스크를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간판으로 배지를 달았지만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대통령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먼저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고언을 들으시고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점이 무르익었다. 고언을 드려봅니다. 박 PD 수첩이었습니다. 오늘 PD 수첩은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